출석한 날 민주당이 조용히 김건희 특검 TF 만들었다. 나는 저게 헤드라인은 좀 악의적인데요. 2대1이니까요. 악의적으로 봐요, 그냥. 그런데 나는 저 헤드라인 난 너무 통쾌한 거야. 자, 이재명 대표 나가십니다. 우리는 조용히 우리 할 일을 합시다.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예. 딱 이재명 스타일이죠. 요란하지 않게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야, 김건희 특검 TF 만들어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추가 조사한다는 거예요. 더 집어넣어야 되니까. 김건희 특검에 관련한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조금 지나긴 한 거지만. 야, 우리 센스를 보세요.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국민들 적절하다 하시는 분들 55%. 그게 이제 SBS 여론조사였고 MBC 여론조사에서는 62% 정도가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발의가 돼 있긴 해요.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이 태스크포스 TF를 구성 완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장까지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전 절차에서 막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핵심적인 장애물이 법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법사위에 관련된 법 개정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래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때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이게 자구심사만 하기로,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고 법안 체계와 자구심사만 하는,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되도록 하는, 사실상 각계 상임위가 본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이렇게 법 개정을 한 다음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법 개정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법사위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거지. 김건희 특검이 실질적인 효과보다 정치적 효능감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법사위 위원장이 김도읍이라서 이게 또 저번에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직회부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상임위 계류 중일 때 그 기간을 반으로 줄였잖아요.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본회의 바로 올릴 수도 있는, 지금 만약 올린다면 3월달 정도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이네 뭐하네 이런 식으로 헌재에서 기각시킬 거야 같은 소리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네. 정치적 태도로서 일종의 정의의 실현 같은 거, 정의 규정 같은 거야. 죄를 진 사람을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우리가 특검 발의할게라고 넣으면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안 하기도 애매해지잖아요. 결국은 신용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두드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김건희 카드 특검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석을 통해서 이제 꺼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TF에 지금 속한 국회의원들 한번 볼게요. 김남국, 김용민, 박범계, 소병철, 송기영, 오기영, 진성준, 홍성국. 여기 이제 두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법조계 변호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특검법에 명시된 내용이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그다음에 허위 학력 경력 의혹,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이 이제 특검법 법안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 이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TF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TF를 만들었다는 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한 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명해갖고 올렸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한테는 거부권이라는 또 카드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실을 계속 압박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들이밀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어쩌고저쩌고, 헌재가 어쩌고저쩌고, 윤석열이 어쩌고저쩌고. 네. 지금 윤석열이 대놓고 거부 못 한단 말이에요. 거부하면 더 좋다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치면 더 좋다니까? 그렇죠. 싸우긴 더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뺨 때렸는데 이 주먹이 날아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잠잠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해임 건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그 박진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안 올렸는데 그 다 그냥 씹혔잖아요. 그 거부권도 뭣도 아니에요. 그냥 씹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례가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들이거든요.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올렸는데 그래 수고했어 하고 그냥 있는 동 마는 동 무시한 거거든요. 그냥. 동수 취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이런 식의 기사거리를 계속 만들어서 때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왜 어제 그런 속보 단신으로 나오긴 했었지만 쌍방울 김성태 회장 검거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도 계속 언론 플레이 합니다. 우리 쪽에서 김건희 TF 만든 거 가지고 이미 다 여러 의혹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의원님들의 SNS 하나씩 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 주가 조작은 그러니까 핵심은 가장 키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하겠다는 건데 이 특검을 TF로 움직이면 검찰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집중도 높이는 거거든요. 카드를 쥐고 지금 패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이라고 보시고 정청래 의원 아까 마찬가지 말씀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SNS가 물론 정청래 의원 자체가 이제 워낙에 이제 셀럽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도 모든 아내도 포토라인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못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어제 정청래 최고가 이재명 대표 저 검찰 출석했을 때 저 비슷한 맥락으로 언론 인터뷰하는 걸 봤고요. 그래서 민주당 김건희 특검 TF가 첫 모임을 했는데 여기 이제 아까 대부분 다 변호사라 그랬잖아요. 그중에 경제통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구성원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국회의원 하나 있죠. 홍성구 의원이라고. 그 홍성구 의원이 대우증권 사장 출신이야.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세종 쪽이 세종. 대우증권 사장 출신인데 증권거래법, 증시 관행 등에 대해서 조언하는 진짜 전문가인 거지. 기대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읽어낼 수 있는 전문가라는 거죠. 그 사장 역할을 너무 오래 했으면 또 실무에 약할 수 있는데 걱정되네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네. 저렇게 유명하지 않았겠어요? 어쨌건 윤석열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야당 탄압에 무도한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가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사실상 전쟁의 다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전쟁을 현대화 시킨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 전쟁 말고 하나가 스포츠고 하나가 정치입니다. 네. 전쟁을 무슨 말이냐? 군주국가 시대에 전쟁이 나서 임금을 바꾸면 그게 정권교체 아닙니까? 네.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들 투표로 정권교체하는 거고 머릿수 싸움이죠. 축구 같은 스포츠는 전쟁의 대리만족이에요. 국가 대항전 같은 게 축구를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것처럼 되잖아요. 상대방이 우리 대장을 모욕을 줬어.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포토라인에 세웠어. 그거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뭐 쩔었냐 같은 소리 하고 막 이렇게 막 모욕을 줬어. 그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장수들이 나서면 국민들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무도하게 뭐 철권 통치를 하네, 독재를 하네 하더라도 결국에 정치인은 그러니까 머릿수 싸움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동의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동의하느냐 가지고 판가름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이게 윤석열 정부는 지고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다 뭐 이런 주장이기보다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예. 몰상식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윤석열은요, 예를 들어 내가 농담을 했잖아요. 김건희를 감옥에 넣으면 임기 채울 수 있다고. 근데요, 이재명 대표든 민주당이 다 안 하고 싶다고 해도 지지자와 국민들이 요구에 떠밀려서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김건희 특검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그걸 윤석열이 거부를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증거가 차고 넘쳐서 이 사람은 주가 조작한 게 확실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수사조차 못해. 그럼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냐고요. 이재명 들어갔으니까 이재명 받고
김건희 특검 콜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다른 걸 떠나 생각을 해봅시다. 법의 가치는 평등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공정해야 가치가 있는 거라고. 자기 자신 한동훈이나 김건희나 최은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게 무슨 법입니까? 법을 수호해야 될 목적은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임식 할 때 선서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야물딱지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 법사위 원장이 어쩔 거다, 헌재가 기각할 거다 보지 마시라고요. 헌재가 기각해도 법사위 원장이 국민의힘이니까라고 우리 생각할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네. 윤석열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법을 이딴 식으로 집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첫 번째 시발점은 민주당이 특검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쪽으로 진행해 가면 검찰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면 오히려 투쟁하기 쉽다. 여기까지가 이제 새날의 입장이었고요. 자, 마지막 제일 재밌는 주제로 가겠습니다.